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입 필수 시사, 특히 우리 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시사 이슈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입 면접에서 기본적인 면접, 기본적인 면접, 교과 면접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기소개해보세요.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롤모델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장 의미 깊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 깊은 활동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 학생이 그 진로에 관련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역량이 무엇이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류 기반도 준비하신 학생분도 계시고, 또 한 화학과를 간다, 컴공과를 간다 그러면 그 학과와 관련된 심층 면접도 준비하시는 학생분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시사 이슈도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시사 이슈는 여러분의 학과를 떠나서 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평가전 알고 싶어요. 왜요? 이 세상은 더 돌아가는 사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최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면접관에 보여줄 때 충분히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한국 외대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문화에 관해서 당연히 좀 질문들이 많이 나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문화 관용론도 대두되지만 한국 문화 정체성의 훼손과 상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이런 면접 질문의 단골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다문화 관용론.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죠? 정체성 유지론. 이 두 가지 정의를 여러분들 먼저 명확히 파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어떤 면접, 어떤 시사적 이슈,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의 의견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근거를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관용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관용론은 말 그대로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차별과 편견도 당연히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용은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대함이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근대 이전에는 약자에 대한 관용이었어요. 근데 이후는 그게 아니고 다른 거, 그냥 타지에 관한 거, 그다음 그들의 자연적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자기만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권리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현재 다문화 관용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문화라고 하죠. 그런 이문화에 대해서 반대나 간섭도 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나라의 문화에 있었던 생활 방식을 한국에서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다문화 관용론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건 안 되겠죠. 보편적 가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의 확대로는 불가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면 다문화 관용론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보편적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관용이 필요한 게 바로 다문화 관용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체성 유지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체성 유지론은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문화 정체성에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정체성에 모호하면 무분별한 외래 문화가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외래 문화로 흡수하고 수용하게 되고, 외국 문화가 정말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의 민족적이라든지 문화의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다라는 게 바로 정체성 유지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타 문화에 대한 오해와 그런 줄이는 방향으로 인해서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다문화 관용론과 그 다음에 정체성 유지론은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제시하겠습니까? 근데 이 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떤 학생은 좀 세게 나온 학생도 있어요. 제가 리허설을 했는데, 이제 다문화 하면서 정말 외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첫 번째 범죄가 너무 발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영화에서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범죄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다음 외국 자본들 많이 들어오니까 좀 불안하고,
또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우리 젊은 사람 일해야 될 것도 정말 외국에서 많은 일자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일단 모든 것은 쇠국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히틀러가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게 아리안족이라고 그랬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른 종족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 히틀러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과연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라는 유태인 학살이 일어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그 책이 바로 그 다윈의 종의 기원 책이에요. 그 종의 기원에 그게 있잖아요. 그 강자가 살아남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이 약자는 죽고 강자만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히틀러가 굉장히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아리안족 혈통끼리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죠. 옛날 프랑스라는 거기서는 말 그대로 근친 간의 결혼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수한 혈통을 위해서. 그런데 근친 간 결혼을 위해서 그 후손들이 어땠을까요? 건강했을까요? 보기 좋았을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몸이 안 좋은 상태고 정말 그 인간답지도 않고 뭐라고 하죠? 뭐 그런 아주 장애인 그런 게 많이 출산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때 완전해진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좀 이제 다문화 관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 정체적 유지론을 위해서도 이것은 국가와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 차원에서 이건 충분히 좀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뜻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면접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그 근거만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